5월에 네. 이제 정확하게 매출이 총 얼마를 하신 거예요? 딱 1억 정도 찍었습니다. 100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100일 만에 1억. 운영 중인 상품은 총 8개 정도 되고요. 8개. 마진율은 한 30% 정도 남기고 있습니다. 30%? 광고비까지 다 빼고요? 네, 광고비하고 이제 쿠팡 수수료하고. 어떻게 그렇게 높은 마진을 보셨어요? 일단은 안녕하세요, 동크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 수강생분 중에서 벌써 매출 1억을 넘게 달성하신 대표님이 나오셔서 이제 제가 또 어렵게 인터뷰 요청을 드렸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동크님 그 1기 수강생 이 대표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대표님. 강의 끝나고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그 강의 끝나고 동크님 그 수업 내용에서 배운 거를 실전에서 적용해서 그 로켓 크로스로 매출을 내려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지금 사무실이 따로 없고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그 전날 이제 판매 통계 보면서 판매량하고 매출 금액 확인하고 그 로켓 크로스에 입고되어 있는 재고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새로운 소싱 상품이 있는지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일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재택근무로 계속 하고 계신 거죠? 예, 지금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요. 물류는 저희가 이제 3PL 업체를 사용해서 그쪽에서 이제 물건을 받아서 로켓 크로스로 바로 입고시키고 있습니다. 기존에 원래 온라인 사업을 하고 계셨었나요? 예, 제가 한 3년 전까지 쿠팡에서 중국 구매 대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 업체들이 아이템 위너로 제 상품을 자꾸 매칭하면서 매출이 줄어들고 또 그때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져서 구매 대행 사업을 접고 3년간 쿠팡 일은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온라인 사업을 시작한 지는 총 얼마나 되신 거예요? 구매 대행은 한 2년 정도 진행을 했고요. 한 3년간 그 온라인 사업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쉬는 동안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사실 쉬는 동안에는 뭐 크게 특별하게 한 일은 없고요.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중국 구매 대행 할 때는 보통 수익이 얼마나 많이 나셨어요? 최고 매출은 8천 정도까지 8천? 예, 나왔었고요. 한 수익은 2천만 원 좌우로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꽤 많이 나오셨는데요. 예, 그때는 이제 중국 구매 대행이 굉장히 핫했었거든요. 예, 3년 전에? 예. 아, 그때 되게 블루오션이었나 보네요. 그때 이제 제가 좀 초기에 시작을 했었거든요. 1년 정도 매출이 그 정도 나오다가 나중에는 이제 중국 업체들하고 경쟁이 붙어가지고 점점 많이 급속히 이제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동크님 그 강의 2월달 듣기 바로 전에 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구매 대행을 이제 막 수십만 개 올려서 이제 진행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한 달 정도 했었는데 역시나 이 매출이 쉽게 안 오르고 이 프로그램도 너무 복잡해가지고 한 달 만에 포기하고 동크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강의 듣기 전에 자본은 얼마나 이게 들고 시작하신 거예요? 초기 자본은 3천만 원 정도 준비를 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 듣기 전에 고민거리나 뭐 걱정되는 거 있으셨을까요? 제가 이제 강의 내용을 잘 따라가지 못할까. 저만의 그런 걱정이었고, 사실 그 강의 전에 이제 동크님께서 운영하시던 단톡방에서 동크님이 이제 뭐 사소한 질문들에도 되게 성실하고 정성스럽게 답해 주시는 걸로 봤을 때 강의 내용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 후에 지금 뭐 달라진 점이 또 있으실까요? 사실 강의 전에는 가장 큰 고민이 이 소싱이었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제가 좀 잘 팔릴 상품을 찾을 수 있을까? 이게 저한테 가장 큰 걱정거리였는데 역시 강의를 받으면서 소싱에 대한 고민이 가장 먼저 해결됐고 효과가 있었던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리 소싱을 잘 해도 결국 로켓크로스는 사입이잖아요. 네. 사입을 하게 되면 결국 재고 리스크 때문에 걱정은 있거든요. 재고 리스크에 대한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실 이거 맨 처음에 이제 강의를 받으면서 소싱한 제품들을 재고에 대한 걱정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소량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뭐 한 옵션당 5개에서 10가지 정도.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리스크는 적어지는데 이게 이제 자꾸 품절이 되다 보니까 매출이 이제 이어지지 못하고 중간에 계속 끊겨서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재고 리스크를 가져가더라도 수량을 좀 크게 늘리는 게 매출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재고를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되도록 많이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품절 되면은 그냥 장사 중지랑 똑같은 거니까. 지금 저번 달이죠. 5월에 이제 정확하게 매출이 총 얼마를 하신 거예요? 딱 1억 정도 찍었습니다. 딱 1억 정도? 그러면은 강의가 저희가 2월 말에 강의 끝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예, 2월 말에 끝났고요. 제가 시작은 강의 중간에서 2월 17일 정도에서부터 이제 매출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1억까지 한 딱 100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100일 만에 1억 대단하십니다. 몇 개 정도 상품으로 1억을 달성하신 거예요? 운영 중인 상품은 총 8개 정도 되고요. 8개. 그 전에 이제 그 소싱을 해서 업로드한 상품 수까지는 한 20가지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개에서 이제 주력으로 상품 매출 나오는 거는 8개다? 네. 여기서 마진율은? 마진율은 세금 계산 전에 한 30% 정도 남기고 있습니다. 30%? 광고비까지 다 빼고요? 네, 광고비하고 이제 쿠팡 수수료하고 제외하고요. 광고비랑 수수료 다 빼고 30% 정도? 네. 그러면 세금을 빼도 그래도 꽤 많이 남는. 감안하더라도 25% 좌우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네요. 어떻게 그렇게 높은 마진을 보셨어요? 일단은 5월 달에 소싱한 제품들이 그 여름 시즌 되면서 좀 폭발적으로 판매가 되면서 매출이 급성장한 것 같습니다. 대표님의 비결은 시즌 상품이다. 예, 시즌 상품을 7 정도 가져가려고 하고요. 나머지 이제 사계절 상품을 한 3 정도 가져가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7대 3 정도? 그래야 이제 시즌 끝났을 때 이제 매출 떨어지는 걸 좀 많이 방어할 수 있으니까요. 예. 아니, 대표님만의 혹시 뭐 시즌 상품 소싱하는 비결이 있을까요? 저만의 뭐 방법은 아니고요. 소싱 방법은 강의 때 들었던 내용을 기본적으로 적용해서 소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의 내용을 좀 말할 수는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1억이라는 매출을 이거 혼자서 하기에는 굉장히 일이 많거든요. 특히 자본은 당연한 거고 전 특히 물류에 대해서 좀 많이 힘이 들었었는데 지금 물류는 그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물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3PL 업체를 컨택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전담해주고 있습니다. 3PL에 업무를 다 맡기고 진짜 디지털 노마드를 실현하고 계신 거네요. 네, 뭐 지금 재택근무하면서 뭐 물건은 이제 바로 이제 3PL 업체에서 관리를 해주고 이제 샘플이나 맨 처음에 이제 그 그로스에 입고하는 상품들만 제가 이제 한 집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입고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시스템 같습니다. 물건 보지도 않아도 되고. 네, 지금은 그 일의 업무 강도가 빡빡하게 흘러가지 않고 제가 좀 여유 있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놔서 큰 스트레스하고 큰 어려움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1억이라는 큰 매출을 하기까지 모든 일이 다 쉽게 흘러가진 않았을 텐데 뭐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으실까요? 이제 시작하고 한 2달까지 제가 소싱한 상품들이 이제 쿠팡 안에서 자리를 잡아갈 때까지 매출이 너무 이제 들쑥날쑥하고 또 제가 생각한 거 이상이 그 성과가 나지 않았을 때 그때 좀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조바심이 많이 날 것 같아요. 예, 사실 조바심이죠. 저희 스터디 나오셨을 때도 좀 많이 하셨잖아요. 예, 아무래도 제가 또 적은 나이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남들보다 조바심을 많이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카페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대표님이 이제 매출 인증하시면서 네. 그 목표 달성의 비밀을 알려주셨잖아요. 네. 그거 어떤 건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그거는 이제 뭐 간단한 겁니다. 제가 이제 목표한 월 매출을 매일 그 노트에 하루에 10번씩 적으면서 계속 리마인드 하면서 목표 매출을 달성한다는 생각을 계속 되새기고. 근데 보통 이렇게 실제로 자기 목표나 이 꿈을 손글씨로 막 적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근데 보통 그분들은 이제 100번씩 적으시는데 10번이지만 좀 이렇게 적게 적으시네요. 10번을 정성스럽게 10번의 깊이가 다르다. 알겠습니다. 정성을 많이 들여서 적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대표님이 적어주신 게 4월에 3천만 원, 네. 5월에 6천만 원, 그리고 올해 안에 1억의 매출을 달성할 것이라고 이제 적으셨는데 벌써 이제 그 목표를 다 이루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지금은 제가 이 1억이라는 매출을 좀 장기적으로 봤었던 목표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목표를 제가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사실. 전혀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목표는 평상 유지. 이것만 유지해서 쭉 가자. 이게 제 목표입니다. 유지하는 게 제일 어려울 거라서 부지런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력해야죠. 저도 이제 온라인 사업 처음 시작했을 때 목표했던 게 이제 33살까지 네. 나는 6년 안에
3천만 원 벌 거다 이런 목표가 있었거든요. 2달, 3달 만에 목표를 다 이뤄가지고 제가 일기 강의하면서 수강생분이 저한테 동크님은 앞으로 이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 어떤 꿈이 있으시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없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예. 엄청 큰 꿈이 있었는데 이제 내가 여기서 더 꿈을 바라는 거는 오히려 좀 욕심이 아닐까 이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더 높게 잡고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목표는 높게 잡을수록 좋은 거니까. 저도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형상 유지만 하면은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외에도 혹시 뭐 걱정거리나 뭐 고충들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이 매출이 70% 이상이 시즌 제품이기 때문에 여름 시즌이 끝나면은 또 이제 가을 겨울 시즌을 준비해야지 이 매출이 유지가 될 텐데 제가 또 이제 가을 겨울에 제대로 된 상품을 소싱을 해서 유지할 수 있을지 그게 걱정입니다. 대표님이 7대3 정도로 사계절 상품을 소싱하고 있다 했잖아요. 네. 저도 처음에는 이게 시즌 상품이 7, 사계절이 3이었는데 이게 1년이 한 사이클 돌아지니까 이 3이 7을 하고 있더라고요. 알아서. 예. 저는 지금 거의 비중이 시즌 상품이 거의 없어요. 거의 한 10%? 15%? 이제 또 여름이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서 금방 50%, 70%까지 올라올 것 같은데 그 70% 올라오는 거는 제가 처음 시작했던 매출이랑은 네. 큰 차이가 있겠죠. 아마 7대3 비율로 하시고 뭐 시즌 좀 빌 때 그때는 사계절 위주로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이제 1년 내내 아무 매출 걱정 없으실 거예요. 제가 딱 그렇게 한 바퀴 돌았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던 대로. 뭐 더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 하던 대로만 잘 하셔도 무조건 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저희 수강생분들을 포함해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동크님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쿠팡에 대한 시스템이나 이런 스킬적인 거 외에 제가 가장 그 인상 깊었던 것들은 동크님이 무조건 해봐야지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전에는 시작도 전에 이것저것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안 돼 하면서 진행을 안 했었거든요. 해봐야지 안다라는 이 한마디에 많은 걸 깨달아가지고 모든 시작을 하고 실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해봐야지 아는 게 저희 가족 중에서 저랑 형제가 한 명 있는데 네. 옷을 되게 잘 입어요. 예. 제가 제일 처음 가장 많이 팔았던 상품이 반바지잖아요. 예. 근데 그 반바지를 보고는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가 옷을 진짜 못 입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 왜냐면은 나는 이런 바지를 절대 예. 팔 거라는 생각을 못 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품도 저는 잘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거든요. 만약에 진짜 제가 옷을 잘 입는 사람이었으면은 예. 이 바지는 요새 뭐 트렌드랑 안 맞아. 이거는 아무도 안 살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시작조차 안 했으면은 뭐 이런 자리도 없었을 거야 아마. 어떤 것이든 해보기 전까지는 모르고 실행력이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동기분들하고도 연락도 많이 하고 오프라인에서 모임도 자주 갔는데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성과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노력은 배제하지 않는다는 게 그렇죠. 진짜 온라인 사업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뭐 사실 초반에 몸을 얼만큼 갈아 놓느냐 거기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건강 챙기시면서 하셔야죠. 예. 오늘 대표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또 다음에 저희는 스터디나 모임 할 때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동구님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저희 이만 일하러 가시죠. 네, 감사합니다.